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에게 오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린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근 1년 가까이 코로나에 대응해 나가며 얻었던 교훈과 또 겪었던 도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26만 4천에 육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해 보니 3명의 중국 국적자가 싱가포르에서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는 3차례에 걸친 대유행을 경험하였으며 만약 표준 행동 지침, 즉 SOP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곧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장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제 및 얻은 교훈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리더십과 팀워크가 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층위에서의 훌륭한 리더십과 양호한 계획 수립이 필수란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선견 지명이 중요하면 이전 팬데믹 대응 경험과 코로나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신속하게 종합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견 지명을 통해 새로이 부상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의료시설의 팬데믹에 대한 준비 태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 간의 조율, 즉 중앙에서 주, 또 지역, 도시에서 1차 진료 기관에서 또 병원 등 간의 조율은 수립한 전략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지휘체계는 말레이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필두로 하여 총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가 코로나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여러 주와 지역, 도시 전역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예방, 대응 및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건부 국장이 기술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팬데믹 대응 및 관리에 있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보건부에서의 인적 자원 동원 전략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인적 자원 역량을 증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퇴한 직원 및 인력과 신규 졸업생, 학계 및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여러 경로의 가용 인적 자원을 채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꼭 갖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심사하는 절차는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채용은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바로 투입할 준비가 된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인력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건 종사자, 또 의료 보건 종사자들의 그런 스킬과 역량 면에서도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코로나가 신생 감염병이다 보니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코로나 관리에 대한 임상 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령으로 인해 보통 대면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참석자 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서 교육 세션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실시하였고 웨비나를 실시하거나 또 소셜미디어 SNS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계속 진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당국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슬라이드, 그림 자료, 팸플렛, 인포그래픽 및 감염 예방 관리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제작되어서 모든 의료보건 시설에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건 종사자들은 바이러스 노출 위험에 상시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낙인에 따른 불안과 우울증 등의 심리적 영향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그리고 극초기 단계에는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환자로부터의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우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와 긴밀한 감독관리 시스템, 그리고 의료시설 내 직업보건안전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의료보건 종사자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모니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 투지와 동기를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팬데믹 중에 또 중요한 요소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의료보건 종사자들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전체 의료보건 체계의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기술에서 지원, 임상에서 비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력이 국가 대응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론트라이너 및 백라이너, 즉 일선 근무자와 후선 근무자와 같은 이런 용어들이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기관들, 즉 정부 및 비정부 기구 및 조직, 그리고 각종 기관들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거대한 거국적 팀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력은 공중보건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관련 교육을 받아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는 물리적 또 신체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에서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사전에 예측하는 능력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팀워크와 조율의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력마다 지닌 상이한 강점들과 또 여러 다양한 팀들이 서로 조화롭게 상호 보완하며 새로운 역동적인 팀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런 팀이 있었기에 팬데믹 상황이 계속 변모해 나가는 동안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층위와 상황 속에서의 소통은 협업과 협력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 주, 또 기관 단위의 양호한 조율은 전체 과정의 순조로운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여러 레벨에서의 또 여러 층위에서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및 소통은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활성화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전달하고 동료 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부 외 기타 기관과 민간 의료 부문이 역할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병원의 캐파를 늘려나가고 필수적인 병원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부의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은 허위 및 거짓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보건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층위에서 공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뉴스가 대중 사이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그릇된 정보와 그릇된 해석의 위험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엄청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점철된 상황에 공포와 불안을 가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해 나갔고, 일반 대중이 정보에 접근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공유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를 매일 확보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팀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료기관, 보건소, 주별 보건당국 등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집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도전 과제가 그 과정에서 있지만 데이터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빈번하게 후속 조치, 즉 팔로업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과 기관에서 데이터 관리 및 등록이 또 수기로 되는 경우, 또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질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역학 정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높은 전염률을 감안을 했을 때 역학 조사는 대부분 유선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미비한 특정 농촌 지역에서는 역학 조사관들이 가정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통을 맡은 기관들은 이런 주의 조치가 꼭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병원들을 전담하는 데이터 관리팀은 구체적인 임상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서 병원과 임상 인력의 신뢰를 얻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상호작용과 또 데이터 관리자와 감염병 팀 간의 가시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데이터 팀과 감염병 관리 담당자들 간의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병원 및 의료직의 이해를 도모하고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분명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검증하는 절차는 특히 매우 어려웠고,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환자 임상 정보를 다뤄야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관리팀의 분석 결과물은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여전히 수기로 작성된 정보에 의존하여 대량의 환자 정보를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했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또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즉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공중보건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건산업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였는데요.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의사결정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것도 우리로서는 매우 귀중한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데이터 관리자와 분석 전문가의 역할이 보건체계의 일일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예방,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 및 물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요를 충족하는 조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전체 절차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진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건부 자원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민간 기관의 참여가 이런 상황에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부 기관과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와 다양한 방편들을 마련을 하였고 또 다양한 물품들을 또 기부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팬데믹의 대유행이 발생할 때 서비스의 전달도 상황에 맞게 변모해 나가야 하고 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내 전담 감염 관리 구역도 필요하고 특수 수요를 충족하는 이런 특수 서비스도 마련하고 또 고려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근무 환경 및 중요한 프로세스의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 제한령과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조직 관리도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부 내에서도 상부에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서 각종 대응 활동을 현장에서 순조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여건 속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침에는 각 부서의 재택근무 규칙을 담고 있었고 이에 따라 교대 근무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무 절차를 수정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회의들은 연기가 되었고 급한 회의들은 온라인 회의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 전개를 위한 의료보건 종사자의 채용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잘 조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보건 종사자들이 이 전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다양한 분야 및 업종에서 신속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대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의료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종사자들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응급구조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수당 책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자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기관이 회의의 형태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갔고 학습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진과 교육생도 일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팬데믹 대응 및 관리에 대해 배우며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보건, 즉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미비점들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보건 종사자의 역량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제한적인 것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화상회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부족, 또 불충분한 대역폭 등이 농촌 지역에서 당면했던 가장 두드러진 인프라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 지역에서 단행한 회의들의 경우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상태로 자주 끊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부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어플, 즉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도 나름 중요한 물론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시스템 보안이 특히나 중요한데 해커나 정보 유출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호스팅할 수 있는 고도의 서버가 인프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면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이 여러 상이한 표준을 사용한다는 점이 보건부로서도 과제로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무수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수기로 작성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디지털 수단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기록 오류도 적고 필체의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와 또 수기 처리 절차에 수반된 노동의 부담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모든 층위에서 감염병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부 기관 및 시설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갖추고 교육을 집행하며 디지털 해석 역량을 강화한다면 분명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또 다른 사안이자 과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수요입니다. 몇 가지 전략을 그동안 집행하였는데 감염병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 및 논의하여 현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용한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 이후 해당 의약품을 중앙에서 긴급 조달 절차에 따라 제조사 및 판매사와 특별 가격을 협상하여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긴급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6천만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품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MCO 즉 이동 제한령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이동 통제령에 따른 이런 물류의 차질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와의 협의와 협업을 통해 필수적 의약품 제조사 및 유관 업체들이 이 MCO 즉 이동 제한령 기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과의 정부 대 정부 협업을 보건부 국제관계 정책국에서 추진해 나갔으며 일본, 인도,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필수 의약품과 원료의 수출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보호 장비와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손 소독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즉 PPE는 팬데믹 시기에 필수 물품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물품의 부족 문제는 일부 주와 지역에서 코로나19 기간에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했고 이동 제한령 기간에 물품 배송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료 및 보건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개인 보호 장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당국의 도움으로 개인 보호 장비의 재고 유통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보호 장비 즉 PPE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의 대상이었는데 보건부의 제품 규격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PE의 물품 창고를 총 26개 구축 운영하였고 이 개인 보호 장비 물품에 대한 1일 단위의 긴밀한 모니터링을 263개 보건부 기관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부의 의약국 및 주재팀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 성분 구성을 바탕으로 임시적으로 직접 제조함으로써 손소독제 부족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및 의료 물품에 대한 상부의 관리와 모니터링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팬데믹을 통해 국민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집에 머물기에서부터 표준 방역 지침을 완전히 지키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두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시각과 관점을 잘 반영하는 것이 현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론 및 심리 분석이 전 지역사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채택했던 접근법 중 하나였습니다. 팬데믹이 확산되고 대응 활동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관행, 뉴놈이 채택되는 그런 행동 변화도 목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노력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걱정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이런 동기부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이 새로운 관행을 준수하며 서로 배려하고 살피는 일선 종사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